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후텁지근합니다. 습도가 많이 높은데, 또 습도가 높고 날씨가 무더우면 또 짜증 많이 나죠. 정신 건강도 중요한데 또 육체적인 건강, 신체 건강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목표는 이루어질까? 꿈은 이루어질까? 누군가가 저한테 꿈은 이루어지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응, 이응이응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된 내용과 함께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 과정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제가 읽은 책과 이렇게 연결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면서 대부분 실패하는 분들 많으시죠. 실패하면서 포기할 때 어떤 말을 던지면서 떠나시냐면, 이거 백날 첫날 쓰기만 하고 생각해봐야 바뀌는 게 없어. 내 인생이 그대로야. 꿈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사기야. 그리고 이거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건 뭐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언제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언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제가 중요하죠.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 그 끌어당기의 법칙 관련된 책들이 많죠. 네빌 고다드, 얼 나이팅게일, 그가 유명한 나폴레온 힐, 이런 분들이 쓰신 책을 보고 거기에서 하라는 팁대로 쓰고만 하죠. 확언을 하죠. 긍정의 확언을 합니다. 감사일기 쓰죠. 그리고 목표를 100번, 1000번 씁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걸 하다 보면 내 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꿈에도 제 이전 영상에도 있지만 꿈에도 보이고 꿈에도 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느낌, 그 느낌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느낌이 내 잠재의식이 나의 의식한테 전해주는 그 언어입니다.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옵니다. 말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옵니다. 느낌으로 오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죠. 예컨대 제가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계속 끌어당김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회를 상상을 하고 책을 쓰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리고 출판회를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우리 독자들 앞에서 사인회를 하고, 이런 장면을 상상을 생생하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부지불식한 생각이 납니다.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책을 쓰기 위한 그 스터디를 해줄 수 있는 그 작가들의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작가들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데를 가야 된다.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마음이 부지불식간 듭니다. 근데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귀찮으니까. 책을 읽으려면 너무 귀찮죠. 이거 눈도 아프고 지금 눈도 놓아놓고 이러면 또 읽기도 싫은데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읽으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읽기 싫어라는 그 현재 그 안주하려는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야, 그거 해봐야 뭐가 바뀔 것 같아. 너 안 하던 짓 하면 너 이상 죽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나의 그 무의식의 변화를, 잠재의식의 변화를 못 움직이게, 그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마. 할 필요 없어. 해봐야 바뀌지 않을 거야. 이 잠재의식의 그 잡소리가 들립니다. 잡소리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따가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한다고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어? 유튜브 영상, 책과 관련된, 아니면 작가들과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귀찮죠.
내가 이 나이에 해봐서 언제 작가 될 거야? 아, 내가 또 책을 낸들 누가 봐줄 것 같아? 니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멈추죠. 그게 뭡니까? 감나무 밑에서 잎만 버리고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감을 먹기 위해서는 감나무 위에 오르거나 감나무를 흔들거나 꼬챙이로 감을 때리거나 어떤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이 떨어지길 바란다면 감이 뭐 떨어질 확률도 있겠죠. 근데 그 떨어지는 감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 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감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행을 하지 않는 그 목표에 다가가는 그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실행 없는 프로세스는 없다는 거죠. 제 사례를 좀 말씀드려요. 먼저 제 책장사 같은데요. 책 3권입니다. 네. 있고, 예. 갑자기 무슨, 뭐 책장사도 아니고, 예전에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들고 와서 막 장사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이 제 인생과 좀 연관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는 뭐 자산을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뭐 7렐레, 8렐레 쓰기도 했고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뭐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2천만 원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고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잘된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대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왔고 아무래도 그 큰 변화로 인해서 그런 질문과 성찰을 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더 똑똑하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른이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2006년에 책을 한 권을 사는 게 데일 카네기가 쓰신 건 아니고요. 데일 카네기 연구소의 대표를 역임하신 저자가 쓴 카네기 인간경영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제가 뭔가를 써서 이 책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의 비전 선언문과 제가 되고자 하는 목표 몇 줄, 몇 살에는 뭘 하겠다, 몇 살에는 뭘, 이전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끌어당김 법칙 하면 이 책 모르시는 분 없을 건데, 이 책이 2007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2008년까지 그냥 화두가 되죠. 거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 끌어당김 법칙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책이라고도 막 이렇게 폄하를 했는데,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그 화두, 그리고 트렌드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만든 그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The Answer, 그 존 아사라프, 그러니까 이 시크릿의 주인공으로 나오신 분이 책을 이제 또 씁니다. 이 책을 2008년까지 제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제가 어떤 행동들을 했더라고요. 과거에, 지금 제가 이 책들에 보면 뭐 예전 제 영상에도 있지만 이렇게 뭐 뒤에다가 제가 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적어 놓고 The Answer를 읽고 난 뒤에는 제 목표를 이렇게 공책에 적어 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뭐 예전에 다 어딘가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아까 책 기준으로 보면 18년, 16년, 17년, 16년 전 책들인데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끌어당김 법칙이란 거를 그때 당시에 잠시 알았을 뿐이고, 그리고 잠깐 뭔가 이것에 이끌려서 목표 쓰고, 뭐 이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것도 뭐 그렇게 책 팔려고 하던 어떤 저자들의 책팔이용일 거야 라고 저는 믿고 그냥 제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로 이제 이동을 하고, 제 나름의 제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잘난 맛에 막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그 허들이 생기고, 역경과 고난,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상황,
많았습니다. 뭐 제 이전 영상이 많습니다. 안 걸린 것도 있고 디스크 걸린 것도 있고 뭐 많죠. 뭐 나쁜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과거에 들여다봤던 이 책 안에 제가 선언문을 봤는데 제가 지금 3년 전부터 어떤 동기에 의해서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되나? 너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니?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저한테 던졌고요.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의 자성을 하고 자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 내용들이 무려 18년 전에 제가 썼던 그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써놓은 목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들이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서두에 질문했죠. 목표가 이루어질 거냐? 이루어집니다. 언제?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진 목표 내가 몇 살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써놨지만 그 나이에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단 한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내용 중에 컨설턴트가 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살에 나는 컨설턴트가 되겠다. 근데 저는 컨설턴트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 나이에 컨설팅 회사를 옮기고 이런 게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근데 되짚어 봤습니다. 컨설턴트. 그러고 보니 제가 3년 정도 됐네요. 우리 회사 사내에 제 관련된 업무를 관련해서 사내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저는 컨설턴트라고 해서 외부에서 대단한 컨설팅 회사에서 수석 컨설턴트가 되어야지만 제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사내 컨설턴트가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내가 아니라 한국코치협회에서 인정하는 코치까지 됐죠. 저는 이때 그 내용의 그 출력물을 보고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설의 고향.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 아시면 일단 초등학교 출신은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내 다리 내놔라 귀신 아십니까? 예, 불쑥 그 무덤에서 그 다리를 썰어 와가지고 그게 뭐 삶으면 인삼으로 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했는데 그 귀신이 막 쫓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다리 내놔라. 그때 막 소름 돋는 그 장면을 느꼈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소리냐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지는 시기는 달랐구나. 다만 내가 몰랐구나. 저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여러분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이 행위 자체도 저는 제 꿈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제 꿈입니다. 저는 엄청 황당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책들을 보고 제 삶을 반추해 봤을 때 두 가지의 후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왜 제대로 된 큰 원대한 황당한 정도의 수준의 목표를 왜 적지 못했냐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 목표를 매번 상기하고 되뇌인 그런 활동을 못했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크릿이라는 그 책을 읽고 그거를 절실하게 실행을 하면서 지켰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 같다. 십수년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다소 황당한 제 큰 원대한 목표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 지구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조력자가 된다가 제 꿈입니다. 당황스럽고 너무 원대한 꿈이라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